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들에게 이 주식을 왜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단 1분 안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를 끝까지 물어보면 결국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샀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주식을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그건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살짜리 아이에게 2분 안에 그 주식을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입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기업이 투자하기에 훨씬 안전합니다. 피터 린치 선생님, 저희 파이어족 스테이션 채널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죠. 주가 조정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이 갑자기 나빠졌나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기업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 테슬라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평가해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주가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기업이고 떨어지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라. 만약 테슬라의 미래를 믿는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테슬라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 자체를 보세요.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회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손절을 고민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공포는 모르는 데서 옵니다. 만약 당신이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주가 떨어질 때 공포를 느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샀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을 철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기술, AI 기반, 자율주행 에너지 솔루션,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 기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결국 다시 성장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쉽게 흔들리겠죠.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테슬라가 5년, 10년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주가는 일시적인 시장 변동인가 아니면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좋은 기업은 결국 다시 성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머리가 아니라 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머리가 아니라 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천재적인 두뇌, 복잡한 수학,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도 시장이 흔들리면 멍청한 결정을 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지면 모든 뉴스에서 대공황이 온다고 떠들죠. 반대로 30% 오르면 이제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등락을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위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본질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하는 투자자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죠. 결국 시장 변동에 휩쓸리다 보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위장이 강한 투자자가 되려면 주가를 보세요. 단기 변동성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 뉴스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확인하세요.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장으로 버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샀다면 시장이 출렁일 때도 믿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은 처음에 왜 테슬라를 샀나요? 테슬라가 여전히 강한 기업이라고 믿나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 보이니까 사는 건 위험해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회인 건 아닙니다. 핵심은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인가?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라. 만약 테슬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그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강력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건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기업을 철저히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면 조정장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매우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너무 복잡한 기술,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는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왜 던킨 도너츠에서 도넛과 커피를 살까요? 간단하죠. 사람들이 아침마다 도넛과 커피를 원하고 던킨은 이걸 잘 만들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회사에 투자하면 변동성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가? 매출과 이익이 지속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반짝 성장이나 유행에 의존하는 기업은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존슨앤드존슨 같은 기업은 30년 이상 꾸준한 실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경기 침체에도 강하고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과하지 않은가? 빚이 너무 많은 회사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합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세요. 경쟁력이 있는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점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브랜드 가치, 특허, 네트워크 효과 등이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 또 같은 회사는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집니다. 비슷한 탄산음료가 많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찾죠. 과거 위기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세요. 경기 침체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 장기적으로도 강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이 제한됩니다.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인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가, 부채가 적고 재무 상태가 튼튼한가, 경쟁력이 있는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기준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이 가격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제가 투자하면서 겪은 가장 어려운 시기는 단연 1987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아일랜드에서 골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시장이 55포인트 하락했죠. 다음 날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보니 시장이 122포인트 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500포인트 폭락. 제 펀드는 단 며칠 만에 1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4조 원이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라면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 시장을 구하려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골프를 계속 쳤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던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가는 무너졌지만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 이 기업들은 다시 성장할 것이다. 블랙 먼데이에서 배운 교훈: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가진다. 하지만 좋은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라.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라.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년 후 시장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제 펀드는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테슬라의 기술과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강하다면 주가 하락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원칙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저는 블랙 먼데이 때 기업을 믿었고 장기적으로 투자했기에 결국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성장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시나요? 성장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항상 정답인가? 제가 강조하는 건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가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라.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그때는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합니다. 성장주의 장기 보유 언제 유효한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AI, 자율주행, 에너지 솔루션, 로보택시와 FSD 드라이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수 있다면 테슬라는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쟁이 심해지고 테슬라의 혁신이 멈춘다면 그때는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는 성장하는 기업에서만 의미가 있다. 잘못된 장기 투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주식은 한때 훌륭한 회사였으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장기 보유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뿐입니다.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하라. 테슬라가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 보유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그때는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은 결혼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투자하면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 번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타코벨입니다. 1달러에서 42달러까지 1970년대 후반 저는 타코벨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었죠. 시장은 타코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스와 버거킹이 주도하고 있었고 타코벨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소비자 습관과 시장 변화를 분석했어요. 멕시칸 패스트푸드의 성장 가능성, 타코벨의 뛰어난 프랜차이즈 모델,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저는 타코벨을 1달러에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지면서 주가는 1달러까지 하락했어요. 보통 투자자들은 이때 손절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업의 본질을 분석했고 타코벨이 여전히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죠. 몇 년 후 타코벨은 펩시에 인수되었고 주가는 4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7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